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들 기술적인 해석,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 이게 본 그림 또 보고 또 보거나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게 차트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오래 들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래 들고 가기 위해서 이게 아까 저 5% 뛰기 10% 뛰기 해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음? 내가 그저 5%, 10%, 20%, 30%에 팔고 나중에 6개월, 1년을 보니까 그냥 두 배가 있고 세 배가 있고 그죠? 그런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술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제 내 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안 들어가 있으면 소용이 없죠. 내 돈이 적게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을 오래 봐야 가능하면 그게 계속 우상향을 하면 오래 봐야죠. 왜 본 그림을 또 보고 또 보고 하냐? 그게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가 그러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오래 들고 가서 그 수익을 가능하면 고점 근처 가서 매도를 해서 그 수익률을 남들보다 그래도 몇 배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같은 그림은 아니죠. 그 같은 종목을 오래 봐야죠, 오래. 그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여러 종목을 들고 있으면서 그 매번 그 종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서 그때그때 어떤 특징이나 특성을 보이는 시장의 특성이 됐든 아니면 그 종목의 특성이 됐든 아니면 그 업종의 특성이 됐든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보고 또 보고 그게 계속되면 계속 봐야죠. 그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그래서 해서 이평선이라든지 그 거래량이라든지 그죠? 캔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보조지표 한두 개 이런 것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지 그리고 이제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 건지 그래서 내가 세력이라면 어떤 그림을 그려갈 건지 지금 내가 세력이라면 이런 그림을 왜 그리고 있는지 그 내가 세력이라면 한 달 후, 두 달 후, 석 달 후, 아니면 6개월 후, 1년 후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가기 위해서 아무튼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저희가 안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공부해봐야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이해하면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볼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나 아니면 그런 차트나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아가면서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 년이라도 봐야죠. 이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봐야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더라도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분봉으로 보느냐, 그죠? 이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일봉으로 보느냐, 주봉으로 보느냐, 월봉으로 보느냐. 그 사실은 그걸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주봉으로만 보고 월봉으로만 보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데 수강생분들은 이걸 좀 넓혀서 본인들이 혼자 보실 때는 이렇게 일봉으로도 보고 주봉으로도 보고 월봉으로도 보고 또, 또 종목 같으면 연봉으로도 보고 종목 같은 경우는 연봉으로 보는 것도 중요해요. 연봉으로 보는 것도. 제가 이제 연봉으로는 저는 이렇게 막 몇 년씩 끌고 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연봉으로는 제가 이렇게 그때 카카오만 제가 연봉으로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중장기를 하더라도 그 연봉을 보면서 중장기를 하는 거하고 그 연봉을 안 보고 하는 거하고는 판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차트를 보더라도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걸 또 하고 왜 또 하고 하느냐? 그럼 뭘 해요? 응? 의미도 없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 괜히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느니 나하고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그것도 오랫동안 그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상향을 할 거라면 그걸 계속해서 오랫동안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건 주봉입니다. 이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몇 주간 이렇게 잘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한 주, 두 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약간 횡보를 했고 횡보를 하면서 약간 우상향을 했는데 아무튼 보면 이렇게 해서 또 여기 양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그죠? 이렇게 올라오면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쉬지 않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좀 쉴 때도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쉬는데 이번 주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또 오늘이 이제 주초니까 다음 주 초쯤이면은 또 어떤 그림을 그려 놨을지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이제 이 비트코인이 이 주봉으로 보면 이게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쉬지 않고. 이렇게 몇 주를 쉬지 않고 쭉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잠깐 필요하기도 하죠. 이게 더 가려면. 조정은 왜 하느냐? 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정. 이 조정이잖아요. 조정. 이 조정은, 조정하지 말고 가지. 조정은 왜 하느냐? 왜 조정은 왜 하느냐? 왜 조정을 해요? 거기서 끝날 것 같으면 여기가 고점 같으면 조정을 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다 팔아버리면 되지. 응? 왜 앞으로 더 갈 거면서 왜 조정을 하느냐? 더 가려니까 조정을 하는 거예요. 더 가려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쉬지 않고 가면 또 개인들이 막 따라붙지 않겠어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개인들이 비트코인이 이제 진짜 갈 모양이다. 응?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개인들이 그죠? 비트코인이 진짜 갈 모양이다.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쭉 오르면 그 개인들이 또 막 따라붙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개인들을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죠. 그 개인들을 좀 정리를 해서 비트코인을 좀 가볍게 만들어야. 그렇다고 비트코인은 모든 개인을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 어차피 저희처럼 중장기하는 개인들은 정리할 수 없죠. 아무리 세력이라 해도 저희처럼 고점 근처까지 그냥 음, 뭐 중간중간에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그냥 고점까지 들고 가겠다는데 아무리 세력이라고 해도 그걸 어떻게 떨구겠어요? 응? 위로 흔들어도 아래로 흔들어도 가만히 있는 그런 개인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개인들은 아무리 세력이라고 해도 그냥 같이 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세력 입장에서도 그런 개인들은 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끌고 가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 중장기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자금이 그 가격을 이렇게 지켜주기 때문에 이 말 이해가세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 투자하는 개인들하고 세력은 그죠? 일단은 고점권 갈 때까지는 한 편이다, 한 편. 고점권 갈 때까지는 한 편이고 이제 고점권에서 누가 파느냐 그때는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접으세요. 3번. 지금 제가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종목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그 다른 무엇이 됐든 아무튼 이렇게 중장기하는 개인 투자자하고 세력은 고점권에 갈 때까지는 같은 편이에요. 왜? 그 가격을 계속 이렇게 받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고점 근처 가에서는 그때는 경쟁 관계예요. 그죠? 고점 근처에 가서는 어차피 경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중요한 겁니다. 매도가. 응?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정을 살짝 하는 거고요. 이것을 지금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분봉으로 보면요. 4시간짜리, 4시간짜리로 보면 어떤 그림이냐. 오래간만에 이거 4시간짜리, 4시간짜리로 보면은 이게 보면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시간 보면 이렇게 우상향을 했죠. 이렇게 우상향을 오랫동안 한 거죠. 우상향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거의 이제 이렇게 되면 기간 조정을 또 오래 했죠. 여기 우상향을 이 우상향을 이렇게 길게 그죠? 우상향을 길게 하고 또 여기서 조정.
살짝 가격 조정도 하면서 조정, 그렇다고 조정을 또 길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보면 4시간짜리 봉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조정을 했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4시간짜리 봉이 지금 3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아래꼬리 만들고 있죠. 아래꼬리. 보이세요? 아래꼬리. 아래꼬리.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제가 얘기했던 이 가격을 안 깨고 끌어올리는 상태에서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이 가격 조정을 이렇게 이게 조정이죠. 이만큼이 이제 여기 4시간짜리 보면 이만큼이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아래꼬리를 만들고 나서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지금 한 4시간짜리로 지금 한 3개짜리 캔들이 한 3개 정도 지났는데 그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이 가격을 지키고 있다. 그러다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이제 몇 개 더 만들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걸 계속 보고 있을 건 아니니까요. 이제 하다가 이제 개인들이 이제 여기에도 지금 비트코인도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저희처럼 이렇게 중장기 투자자도 있지만 이 비트코인에도 이 단타 있잖아요. 단타 세력들이 엄청 많아요. 비트코인에도 단타 세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봉을 딱 만들면은 여기서 단타 세력들이 많이 당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단타 세력들이 재미없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단타 세력들이 시간을 끌면 되니까 파동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단타 세력들이 비트코인 재미없다. 음,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끄면은 그때 이제 또 잊어버릴 만하면 이제 반대의 양봉이 나오겠죠. 여기서 요거의 반대. 이게 이제 이 4시간짜리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여기가 고점이다. 이것보다는 아까 지금 보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보면은 지금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살짝 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여기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잖아요. 꼬리. 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것보다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것보다 이게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는 게 좋아요. 이게 위로 상승할 때는 이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다는 얘기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매도 세력들 매도를 하거나 뭐 익절이든 손절이든 아무튼 매도하는 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아래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아무튼 누군가 산다는 얘기죠. 뭐 개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아랫골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보면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대부분 이제 세력들이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 개인들도 스마트한 개인들은 쌀 때 기다렸다가 또 사는 개인들도 많으니까요. 그 단타하는 세력들도 있고 또 이제 중장기를 하기 위해서 또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하는 어떤 불타기 하라는 개인들도 있을 거고요,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 흐름은 어차피 우상향하는 중이에요. 우상향을 한 중이고, 이걸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지금은 비트코인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지금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비트코인이 지금 월봉으로 보면 이게 세 개 캔들이 이렇게 양봉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6천을 넘었었어요. 6천을 넘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6천하고 아마 여기 7천 있잖아요. 7천. 6천하고 요 위에 7천. 이게 7천이면 요쯤 되겠죠. 7천, 7천. 6천하고 7천. 그러니까 6천하고 요 7천 요 사이 어디쯤에선가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는 저희가 비트코인 할 때는 아니었지만
이때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요 근처에 있잖아요. 요 근처. 여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오는데 이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요 구간이 어디냐면 이게 거의 6천에서 7천이에요. 6천에서 7천. 요 구간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때까지는 뭐만 올라가냐면 비트코인만 올라가요. 비트코인만. 비트코인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한 6천, 7천 요런 구간, 6천, 7천 요런 구간들 있잖아요.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에 들었었을 때 결국은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알트코인들. 알트코인들의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불장. 알트코인은 시즌이지, 시즌. 시즌이 제 판단으로는 한 6천에서 7천 사이. 이게 과거 경험치로 보면 한 6천에서 7천 사이쯤에 어디선가 아마 이제 그 알트코인들의 아무튼 이 불장 비슷한 시즌이 한번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그 앱토스나 스레스홀드 그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쯤 이렇게 좀 파동이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지고 계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저기 2천에서 보시면 여기 그죠? 작년 말 올해 초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여기 2천 바닥이 2천이었는데 지금 6천 왔으니까요. 6천 왔으니까 지금 보면 이 바닥 대비 여기 고점 지금 현재 고점을 보면 거의 두 배, 세 배, 거의 한 세 배 올라왔잖아요. 세 배, 세 배. 이거 많이 올라왔죠. 6천 왔으니까 여기에서 그죠? 한 50%, 한 50%도 아니고 한 30%, 3, 6, 18. 한 30%, 40%, 30에서 한 40%, 여기 6천 대비 한 30에서 40%면 오르면 여기 제가 봤더니 고점을 넘어가는 거예요. 고점을 넘어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6천에서 7천 요 어디쯤에선가 아마 알트코인들의 시즌이 한번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예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아마 이제 알트코인 중에 몇 개는 아마 상당히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결국 비트코인의 이 구간에 달려 있는 거죠. 알트코인이라는 것은. 근데 아무튼 지금 좋은 조건들이 좀 잘 갖춰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들이 지금 이렇게 잘 좋은 흐름으로 가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미래에 있을 어떤 호재들이 지금 선반영되는 겁니다. 그 선반영, 호재가 뭔지는 이제 알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료가 딱 확정될 때 그때 비트코인이 확 날아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잘 모르는 게 개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특히 이렇게 고점 근처 가가지고 이렇게 고점 근처 가가지고 어떤 재료가 그것도 큰 재료가 이렇게 나오면 거기서부터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개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누가 돈 못 벌어요? 다 벌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이렇게 큰 재료가 나오면 그건 뭘로 연결이 되냐면 이게 큰 재료가 이렇게 막 몇 배 간 다음에 큰 재료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큰 재료가 발표가 되면 이게 뭘로 연결되냐면 이게 재료 소멸로 연결돼요. 재료 소멸. 이 재료 소멸로 연결되면서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고점. 이번에도 이걸 잘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반감기라든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그 현물 ETF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감기는 정해져 있는 거고 현물 ETF는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분명히 되기는 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죠.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현물 ETF에 대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근데 오히려
현물 ETF가 확정되는 순간에는 그걸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폭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게 그 재료 소멸입니다. 재료 소멸. 들어보셨죠, 얘기? 삼성전자가 그 액면도를 하기 전에 500만 원 근처 갔을 때 그랬을 때 큰 재료가 나왔죠. 그 뭐요?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큰 재료가 딱 발표되면서 거기가 삼성전자의 고점이었잖아요. 그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자, 비트코인도 앞으로 이제 어디에서 고점이 만들어질 거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재료들을 이제 잘 보면서 선반영이 언제 끝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저희도 비트코인을 매도를 할 거다. 저는 비트코인 매도할 겁니다. 고점 근처 가서 매도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매도하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아직은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고요. 근데 그게 이제는 아주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1, 2년 길어봐야 1, 2년, 2, 3년 이렇게 지금 앞으로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빨리면 6개월, 1년 사이로 이렇게 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게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죠. 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이 지난 그림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차트를 잘 보다 보면 이게 미래에 대한 판단을 어느 정도 이렇게 확률이 높게 해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이 고점 근처 매도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게 이제 이렇게 차트에 대한 이렇게 해석을 자꾸 하고, 그게 또 이제 실제로 매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이면, 그건 이제 고점 근처 매도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트코인 이제 6천 드디어 6천에 왔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을 또 저희가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저는 6천에서 7천 사이 6천에서 7천 사이 이 구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좌는 제가 늘 얘기하셨듯이 이런 숫자는 의미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추정예탁금, 그 다음에 여기 총장부금액, 이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 계좌 같은 경우는 4,500. 여기 보시면 작년 9월 달에 이게 2,400까지 내려갔던 계좌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지금 3천 근처 와 있잖아요. 3천 근처 와 있고 이 계좌가 이제 시장이 우상향을 하면은 그 우상향에 맞춰서 이 계좌의 추정 예탁금도 우상향을 할 겁니다. 우상향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요거 플러스 알파. 그래서 이 알파를 얼마큼 크게 만드냐. 이 알파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종목도 찾고 포트폴리오도 찾고 그래서 종목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도 관리하고 그래서 그걸 더 잘 관리해 가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해석도 하고 이런 것이죠. 저희는 이제 교육이긴 한데 저희는 목표를 확실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고점권에 갔을 때 내 계좌를 두 배로 만들 거냐, 세 배로 만들 거냐, 그 이상을 만들 거냐, 그걸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 한두 개 이거에 승부를 걸려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을 가지고 또 유튜브 몇 개에서 얘기를 하던데요. 보면 환율은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반등입니다. 반등. 환율은 여기 반등, 여기 보이시죠? 반등이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제가 횡보할 거라고 했죠. 요 사이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내려간다. 환율은 환율은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있고, 이걸 기억하세요. 환율은 하락 추세에 있고, 근데 이제 계속 하락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하죠. 횡보를. 상승을 할 때도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오고, 하락을 할 때도 횡보 구간이 나오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 이런 저점을 깨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이 저점도 깨고,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1200대 초반, 잘하면 1200대도 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요. 다음에 이제 미국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없잖아요.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은 결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그죠?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서 결국은 저금리로 가고, 또 심하면 제로금리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제 접어들기 직전이기 때문에, 환율은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내려온 거죠. 고점 찍고 지금 내려왔고, 그죠? 고점 찍고, 고점. 앞에 여기 안 보이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저희는 주식시장이 중요하니까요. 주식시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시장으로 보면 무슨 의미냐면, 지금 투자자들의 돈이 이 비트코인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세력 돈이 됐든 개인 돈이 됐든 돈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고,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들어올 거란 얘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금 비트코인이나 주식은 대표적으로 위험자산이에요, 위험자산.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결국은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업비트 기준으로 2천에서 지금 4천 넘고 지금 6천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왜 가요? 제가 이제 수급으로 설명하면은 그렇잖아요.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비트코인이 2천에서 6천까지 왜 올랐느냐? 그걸 이것저것 막그 경제 지표로 설명하고 막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설명하면 살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게 고점에 갈 때까지는 비트코인이 고점에 갈 때까지는 팔려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게 수급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하고 주식은 대표적으로 그 위험자산. 리스크가 큰 자산이라는 거죠.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니, 변동성이. 그게 막 없어지고 막 상장폐이 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험자산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자산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산 관리를 잘 하는데, 자산 관리를 잘 하려면 우리가 시장에 맞게 어떤 때는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려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안전자산 있잖아요.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가야 될 때가 있고, 이것은 그때그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이 조정을 잘 해가는 것이, 그게 자산 관리를 잘 해가는 것인데,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지금 이렇게 두 배, 세 배 이렇게 우상향을 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그것은 지금 시장에서 자금들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시장에서 자금들이 이 안전자산 쪽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 이동을. 시장을 볼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안전자산을 정리해 가지고 그 현금이 나오면 그 현금을 가지고 결국 비트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그런다는 것이죠. 지금 시장이.
그리고 그런 시장이 앞으로 저는 우리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3년 정도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했듯이 시장은 지금 저는 뭐 경제 지표보다 저는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제 지표를 봐도 지금 이 유가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유가를 제가 왜 보여드리고 있냐면 지금 이 유가가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유가는 이게 80하고 여기 70 있잖아요. 80하고 70 사이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앞으로 그 주식시장의 흐름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됐든 우리 주식시장이 됐든 주식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유가가 이 80하고 70 사이에 있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82로 올라가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면 82로 올라가면 이제 물가 얘기를 하면서 또 미국 금리를 뭐 또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유가가 또 7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경기 침체다. 그럼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금 와 있다. 이러면서 그게 또 주식시장에 또 악재로 작용한다. 어, 그런데 유가는 주식시장에 호재도 악재도 아닌 그냥 이게 보통의 걸로 작용하는 것이 잘로 좋아요. 그 가격대가 어디냐면 80달러하고 70달러 샀는데 딱 그 구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 구간에 딱 보시면. 그러니까요. 지금 이 주식시장은 지금 경제지표로 환율의 경제지표나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개거든요. 환율하고 이 유가. 근데 환율의 흐름도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의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 유가도 딱 좋은 80하고 지금 70달러 사이에 딱 와 있고 거기다가 거기다가 지금 수급까지 굉장히 좋아져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이런 조건 속에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장이 안 만들어지면 그게 더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개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런 좋은 조건들이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조건들이 좀 갖춰져 있는데 이런 조건 속에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걸쳐서 우리 시장이 큰 장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신용미수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신용미수도 이렇게 크게 늘지 않아요. 지금 뭐 그 17조 근처, 17조 초반에 있잖아요. 17조 초반에. 17조 초반에. 이 개인들이 지금 잔뜩 겁먹고 있다는 이게 시장이 좋아진 거예요. 시장은 언제가 제일 좋냐면 개인들이 최대한 겁먹고 있을 때 개인들이 최대한 겁을 먹고 있는데 근데 시장은 슬금슬금 올라가는데 개인들이 주식을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팔았는데 그래서 주식을 파는 사람들은 뭘 바래요? 시장도 안 올라가고 자기가 판 종목도 안 올라가길 바라는데 근데 개인들은 얘기했죠. 개인들 팔고 나면 안 봐야 되는데 자기가 판 종목을 본다. 근데 자기가 팔고 나서 보니까 그 종목이 올라가고 시장이 올라가고 그러면 개인들은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하지 않죠.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지금 개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주식시장을 보고 자기가 판 종목을 보면 계속 마음이 불편한 상태예요. 근데 그게 앞으로, 앞으로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그럴 거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앞으로 2년, 3년 동안에 마음이 계속 불편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사면 될 거 아니냐. 못 산다니까요. 왜? 자기가 판 가격보다 다 올라가 있는데 그걸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종목을 아니 샀다가 아니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쉽지 팔면 사기 어려운 거예요. 같은 종목을 아주 선수가 아니고는 팔고 다시 사면 될 거 아니냐. 팔면 못 산다니까 팔면. 올라가 있어도 못 사고 내려가 있어도 못 사고 올라가 있으면 왜 못 사요? 비싸졌으니까 못 사고 떨어졌으면은 왜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고. 그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여기 수급을 보세요. 오늘 시장이 다 올랐잖아요. 보시면 오늘 시장이 코스피도 오르고 코스닥도 올랐는데 누가 팔았어요? 개인이 팔았죠? 개인이 팔았죠? 그럼 개인이 왜 팔았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앞으로 계속 팔 겁니다. 보세요, 나중에. 시장이 특히 올라간 날,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 날 개인들은 계속 팔 거예요.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개인들은 시장이 올라간 날 계속 팔 겁니다. 근데 왜 파느냐, 개인들은? 손실이 줄었다. 손실이 줄었다. 수익이 나서 파는 게 아니고 손실이 줄었다. 포기하고 있었는데 손실이 줄었다.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는 거예요? 지금 오늘 같은 기관이 샀죠. 뭐 기관이 사든 외국인 사든 아무튼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 이렇게 시장이 올라간 날 개인이 팔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시장이 올라간 날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고 이렇게 쌍끌이를 사든 한쪽이 사든 이런 흐름이 이런 흐름이 앞으로 한동안 계속될 거예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 이게 시장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시장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팔면 팔수록 종목은 가벼워지죠. 지금도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가벼워져 있는데,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고, 또 시장이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팔고 그러면 종목들은 계속 가벼워지는 거예요. 시장이 크게 가기 위한, 어떤 지수가 크게 가기 위한 조건들이 지금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조건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앞으로. 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는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어떤 경제 지표보다도 제가 지금 환율도 설명하고 유가도 설명하고 그 미국 시장도 보여주고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들보다 가장 중요한 설명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지금. 자, 그 시장은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시장이 하나도 안 좋죠. 왜? 지금 막 에코프로처럼 막 몇백 가는 종목도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또 오히려 에코프로보다 더 크게 가 있는 종목도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우량주 중에서요, 우량주 중에서. 에코프로가 여기서 막 몇 배 가는 것보다는, 근데 그런 종목은 어디서 나온다? 지금 개인들이 전혀 관심 없는 업종과 종목에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도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보세요. 나스닥도 여기서 횡보, 지난주만 해도 횡보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렇게 고개 들고 있잖아요. 고개를, 그죠? 보세요. 고개 들고 있죠. 근데 이제 내년만 들어서면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화 되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아무튼 제가 얘기했죠. 미국에서는 선거 때 미국의 대선이 지금 2024년도 11월, 12월 이때쯤 있는데 미국은 대선을 이렇게 앞두고 어떤 시장이 중요하냐면 이 주식 시장이 중요합니다. 주식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 국민들 있잖아요. 미국 국민들의 자산을 보면 미국 국민들의 자산의 한 60에서 한 70%가 우리하고 반대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자산의 거의 한 70%, 80%가 부동산인데 미국 국민들은 미국 국민들은 자산의 한 60%, 70%가 뭐다? 주식 아니면 주식 관련된 거. 주식 관련된 것도 많잖아요. 뭐 펀드가 됐든 뭐가 됐든 아무튼 주식 관련된 거. 이게 거의 60에서 70%가 거의 미국 국민들의 자산의 60%, 70%가 주식 아니면 주식 관련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여야 뭐 지금 바이든이 됐든 트럼프가 됐든 할 거 없이 여야 할 거 없이 바이든 트럼프 할 거 없이 선거를 앞두고 본인들이 이렇게 득표에 의해서 그죠? 이 표를 얻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주식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 주식시장을 살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2024년도 대선을 앞두고 아마 여야 할 거 없이 아마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을 여야 할 거 없이 뭐 바이든 트럼프 할 거 없이 아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주식시장은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자, 한국 시장도 보시면 지난주에 코스피 이렇게 횡보했죠. 횡보했는데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고개를 들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횡보했죠. 횡보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크진 않지만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있죠. 살짝 코스닥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좀 몇 주 동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수가 갇혀 있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이게 잘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미국 시장은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데 그죠? 우리 한국 시장 코스피나 코닥이 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게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2차 전지의 영향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2차 전지 그 종목들의 영향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서히 2차 전지 쪽에서 좀 지수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됐죠, 이제는. 그 1년 내내 그냥 2차 전지 쪽에 묶여 있었는데, 아무튼 시장은, 그래서 지금 이 막 급등장은 아니에요. 제가 했듯이. 지금도 제가 이제 그 ETF를 제가 들여놓고는 있지만 수익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시장이 이렇게 행보라니까 이 시장이 그죠? 저 이제 코스닥 쪽을 제가 들여놨는데 ETF 그죠? 코덱스 코스닥 150이 수익이 나려면 이런 작대 양봉이 쫙쫙쫙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이 분명히 이렇게 우상향 하는 거 맞아요. 우상향은 하는데 이게 막 급등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완만하게 올라갔네요. 완만하게. 완만하게. 근데 저희한테는 이런 시장이 좋아요. 이런 시장이. 이런 시장이. 막 오히려 급등하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게 그게 저희한테는 시장이 급등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저희한테는 훨씬 좋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될 거니까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종목들을 몇 개 보시면 일단은 그 삼성전자를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막 여러 가지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앞으로 막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 그 이재용 회장이 좀 막 지금 앞으로 그 삼성전자가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자꾸 발표하는데 삼성전자는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바닥 만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우상향을 좀 계속 해가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못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게 좋은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잖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지수를 끌고 가고 있다. 지수를 끌고 가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몇 개 종목들이 지수를 지금 갉아먹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이런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지금 현대차, 기아차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면 현대차도 흐름이 괜찮고요. 현대차 그죠? 그럼 기아차가 흐름이 더 좋아요. 보시면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이게 차트상을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런 기업들의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지금 아무튼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보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지금 2차 전지 업종 몇 개가 이렇게 지수를 지금 붙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으니까요. 흐름이 좋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흐름이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게 우상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응?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기아차 같은 경우 보시면 아까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보시면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이 현대차, 기아차, 우량주들 몇 개만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 해주면 지수는 막 급등은 안 오더라도 지수는 계속 우상해 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조정은 나오죠. 이런 조정은. 근데 조정도 그게 이렇게 깊지가 않잖아요. 보면은. 아무튼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이 카카오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카카오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카카오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카카오를 보여드리는 것은 에코프로나 포스콜딩스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좀 에코프로나 포스콜딩스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닥 만들고 우리 카카오도 지금 보면 이런 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죠. 갭상승 나오고 장대 양봉 나오고 그죠? 장대 양봉 나오고 그죠? 장대 양봉 그죠? 그 우상향 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시면
그러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막 그 악재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악재들이 있는데도 왜 지금 카카오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 이것은 시장에서 모르고 있는 뭔가 카카오에 뭔가 좀 뭔가 미래에 뭔가 카카오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이 차트가 다 얘기를 해주는데 응? 그게 뭔지를 뭐 안다고 그저 투자를 잘하고 모른다고 투자를 못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몰라도 미래에 뭔 좋은 일이 있구나. 근데 그게 뭔가 몰라도 그게 미리 선반영해서 차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저기 경영진 알겠죠.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내 희망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차트에서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결국 차트를 믿고 그래서 어떤 투자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걸 관리를 해가면 그러면 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어져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이유고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그림을 왜 이렇게 자꾸 보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느냐? 아니죠. 이 차트를 통해서 미래에 있을 호재든 악재든 이것이 미리 선반영이 돼 오기 때문에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굉장히 있고 또 생각에 따라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 지표나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재료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이 차트 속에 미리 딱 선반영해서 오는 거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해가면서 내가 어떤 투자를 관리해가고 어떤 선택을 해가고 매수든 매도든 아니면 보유든 그런 것들을 잘 해가는 것이 내가 투자를 이렇게 잘 관리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툴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오른다 내린다 이게 아니고요. 자, 그거에 비해서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저는 에코프로 뭐 별로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제 눈에는 잘 모르겠어요. 반대잖아요. 에코프로는 이 장대 양봉이 안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이 이게 안 나오죠. 그죠? 캔들들도 뭐 거래량도 별로 없고 제가 보기에는 에코프로는 이 단타 세력들도 별로 없어요. 에코프로에는 결국 에코프로에는 누구냐? 이게 결국 제일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 있는 개인들. 유튜브 몇 개에서 또 막 그 2년 3년 들고 있어라. 그러면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그거 믿고 오히려 에코프로 BM은 좀 이렇게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하고 다르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갭상승 나오고 좀 다르죠. 이건 왜 그래요? 이건 호재가 있었잖아요. 호재가 이미 발표됐지만 호재가 있었으니까. 근데 호재가 있었는데도 이게 뭐 무슨 막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전 에코프로가 갈 때처럼 그렇게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오히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카카오나 현대차나 기아차나 지금 차트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그런 종목도 흐름이 더 낫지 않나요? 보면 제가 봤을 때는 GS건설도 잘 올라가다가 그죠? GS건설도 계속 양봉 그죠? 양봉은 계속 이어진다는 건 그죠? 뭔가 미래에 좋은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또 조정을 왜 조정받느냐?
여기서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오르니까 그 조정이 그렇다고 막 엄청 받는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기관종을 해서 그렇지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바닥권에서 오르던 것이 왜 조정하냐? 더 가려고 조정하는 거죠. 이게. 자, 포스콜딩스도 뭐 에코프로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포스콜딩스도 뭐 이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것은 뭐 그 공매도 그때 금지 이거 하나. 그 다음에는 뭐 그 장대 양봉 다운 양봉이 뭐 나오지 않잖아요. 보시면 그 거래량도 별로 없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보시면 그냥 이런 데서 한번 출렁출렁 하면서 지수를 깎아먹는 거죠. 보시면. 자, 그런데 또 이제 아까 제가 그 순환매 얘기했는데요.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림이 다르잖아요. 보시면 같은 구간을 보더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분명히 이런 장대 양봉들이 있잖아요.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들이 이게 시간차는 이렇게 두고 있지만 이런 장대 양봉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장대 양봉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이 장대 양봉을 생각하고 그리는 거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는 이러이러한 장대 양봉을 생각하면서 미리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캔들들을 쭉 그리는 거죠. 근데 세력들 머릿속에는 이 장대 양봉을 그릴 때 이미 이 장대 양봉이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장대 양봉을 그릴 때는 그 다음에 또 이런 장대 양봉이 있는 거죠. 재료가 나오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런 종목이 우상향을 하는 게 당연하죠. 보세요. 우상향은. 그러니까 이런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한 3, 4위권에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그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해서 지금 대장주니까, 그러니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무튼 뭐 오늘 같은 경우 무슨 재료도 있죠. 근데 뭐 그 재료야 이게 단발성인 거고요. 이게 그 재료 하나로 인해서 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응? 지금 대비해서 나중에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 파동이 연결된다면 그냥 오늘 같은 경우 이거 뭐 뉴질랜드에서 어쩌고 한 것은 그냥 오늘짜리 이런 이 장대양 뭐 하나에 반영되고 끝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재료 소멸 이런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 얼마나 올랐다고 이게 바닥 대비 이게 뭐 2배 오른 것도 아니고 3배 오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 바닥이 5만 8천 원이고 여기 7만 8천 원인데 그쵸 이게 퍼센테이지로 계산해 보면 몇십 프로는 되겠지만 이게 막 2배, 3배 이렇게 오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왜 지금 이렇게 잘 가느냐 이런 것이죠. 이 종목이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을 그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지 않다. 개인들은 이런 데서 개인들은 거의 다 팔았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개인들이 거의 다 뭐 손절이든 이절을 할 일은 없고요. 개인들이 손절이겠죠. 개인들이 거의 다 이게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종목이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간에 장대 항봉만 하나 만들어 놔도 그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장대 항봉 세워놓으면 그다음에 이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좀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그럼 이제 이만큼 올랐으니까 이게 계속 갈 수는 없죠. 이게 조정을 받아야지. 그지만 이렇게 조정받은 거 그냥 양봉 2개로 다 흐르고 이게 전고점 넘기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양봉 두 개를 해서 전고점을 딱 넘기잖아요. 여기 거의 한 2주 조정받은 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근데 이런 흐름이 여기서 끝날 거냐는 얘기죠. 저는 아닐 거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제가 했잖아요. 이제 제약바이오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렇게 갖고 반도체 쪽,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 AI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보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변동성이 크죠. 그 다음에 여기 장대 양봉, 큰 양봉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정한 다음에 또 슬슬 양봉 만들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이러면서 간다고요. 이러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보면 이제 이런 데 다 넘어가겠죠. 시간 지나면서 보면. 우리 기술 투자도, 우리 기술 투자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술 투자도 여기 장대 양봉 세워놓으니까 그 다음에 요걸 세워놨기 때문에 이런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렸지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여기서 그때 이게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이 조정. 이 시간도 끌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비트코인하고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이 저기 이 고점권에 갈 때까지는 이게 아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북 관련 종목 보시면 네임보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네임보 로보틱스도 보시면 여기 딱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기 양봉 나오죠. 여기 조정받고 또 양봉 슬슬 그리고 있죠. 이러면서 간다니까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업종 몇 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순환매, 아까 제가 했던 순환매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이게 순환매라는 건 이제 차례차례 가는 것이죠. 이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업종 같다, 저 업종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이렇게 하면서 아마 개인들은 계속 5% 10% 뛰게 하고 그다음에 중장기하는 투자자나 세력들 그렇죠. 세력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스타트한 아니 이 전부터도 스타트한 거죠. 그래서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 개인들 물량 뺏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 또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손절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봉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래량이 없죠.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양봉 세워놓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양봉 세우고 근데 거래량 없잖아요. 보시면. 그런데도 또 양봉을 세워요. 거래량 없는데. 이 세력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시장에는 그 개인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지금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좌 안에서 그 수익이 큰 수익으로 연결시키려면 단타나 단기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좀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좀 이렇게 길게 끌고 가서 그래서 수익률을 좀 이렇게 크게 키우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또 이게 정책주까지 좀 맞물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대선주 관련된 정치 관련된 종목들도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몇 개 종목들도
좀 좋은 흐름으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뉴스들 보면 온통 이제 또 선거 관련된 뉴스들이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막 뭐 신당을 만든다는 어쩐다는 저희한테 뭐 신당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뉴스의 여러 중심들이 이 정치 관련된 그런 뉴스들이 거의 한 반 이상.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뉴스의 한 반 이상이 정치 관련 뉴스고, 그다음에 저 패널들 나와서 계속 토론하고 그런 것도 거의 다 정치 관련된 것들 같아요, 보면. 그게 그게 이제 이런 테마들하고 연결돼서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시장도 좋고 시장도 가벼워져 있고 시장도 아주 깨끗해져 있고, 그다음에 수급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 구조가 좀 만들어져 있고, 거기다가 지금 경제 지표들까지도 좀 좋은 쪽으로 좀 연결돼 가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경제 지표들도 시장하고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앞으로 3년 동안 해서 큰 장이 제가 봤을 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 포트폴리오하고 종목만 잘해서 좀 가능한 한 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좀 이렇게 많이 키워가는 그런 저희가 하던 패턴대로 계속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시간 지나면서 아까 제가 계좌 보여드렸지만 이 계좌가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자, 그런데도 이제 시장에서는 또 뭐 무슨 조정이네 급락이네 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항상 그런 겁니다. 이제 그건 이제 그런 거고요. 저희야 이제 종목에 집중해서 그걸 관리해 가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이런 조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런 구간들은 저희가 종목하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그때 잘 버텨내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계좌에 어떤 수익을 만들어서 원금 플러스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것은 결국 종목이 하는 거지 시장이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시장이 막 폭락 나오고 이런 것만 아니면 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폭락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잘 안 보여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오로지 종목에 집중해서 가면 됩니다. 그 시장은 좋다. 그러니까 또 유튜브 막 이런 것들 보면서 또 부정적인 그런 유튜브들도 이렇게 일부 있는데, 그런 것도 보고 또 막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종목에 집중하시면 이게 지금 시장과 종목에 집중하면 되는데, 시장은 지금 좋을 수밖에 없다.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몇 주째. 그거에 집중하시고 제가 드린 종목하고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잘 집중하시면 시간 지나면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좋은 결과로 연결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